자, 기본 이론 2주차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론 교재는 57페이지죠. 57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과와 그 후속 조치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이 된 것을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자,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은 중앙정부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되어서 국민에게 공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효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게 됐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 효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그 정책 결정,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그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당시,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당시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죠. 맞죠? 그럼 이제 기득권 보호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잠깐 집중해서 듣습니다. 들으세요. 이 설명을 들으면 교재를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 아직 안 배웠는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정합시다. 배울 거예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있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시는데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50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제 주택건설 합격생 받고 공사에 50층 아파트 공사에 착수를 했어. 공사 진행 중이에요, 지금. 50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곳이 용도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로 변경됩니다.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배웠잖아.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하여 결정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지만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의 이제 동대문 상가라든지 남대문 시장이 위치한 곳은 대규모 도매 상가가 위치한 곳이잖아요. 유통상업지역은 남대문 시장은 동대문 상가가 있는 곳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고층 아파트,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유통상업지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고시된 이후에는 원칙대로 하면 아파트 건축을 못해요. 근데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50층 아파트 공사에 착수했으니까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가 문제입니까? 50층 아파트 공사 착수가 문제입니까? 공사 착수가 문제니까 여기에 기득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 인가, 승인을 받고 사업과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50층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가 무슨 말인지 알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가로 건너뛰었죠.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그 착수한 50층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잖아.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정해져. 딱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봐요.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인허가 승인을 받은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야, X.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 건축 허가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두면은 기득권 보호를 못 받고요. 인허가 승인 받고 뭐 해야 되죠?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만 기득권 보호 받는 거야. 왜 거기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를 밑줄 거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 부분이 정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또 절반 이상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사람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까?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만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을 밑줄 꺼드는 거야. 근데 밑줄을 쭉 꺼두면은 정답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라니까, 집중을. 밑줄도 잘 꺼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행도면 승인 나와 있습니까? 저 밑에 지행도면 승인 나와 있습니까? 58, 그 밑에 3번에 내려와요. 오른쪽에 와요, 오른쪽에. 57페이지 다시 봅니다. 다시 보세요. 57페이지 기득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밑에 예외 보면 돼, 예외 잠깐만. 이거 하고 갑시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줄 거예요. 시가와 초등구역과 수단조원보호구역 줄 거예요. 손 떼죠? 시가와 초등구역과 수단조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 하려면은 그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줄 거예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또 3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그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또 몇 개월? 3개월 이내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손 떼죠? 사업공사 내용을 관할 시청 구청에서 뭐 하라고? 신고해야 한다 줄 거예요. 신고 동그라미. 잠깐만요. 시가와 초등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당시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려면은 그 시가와 초등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있으나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용을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사업공사만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와 초등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가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려면은 그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해야 신고한 사업공사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야. 알겠죠? 네. 예외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가와 초등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을 공부를 하고 두 번째 강의를 들을 때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3, 4월에 이해해도 돼요. 밑줄 끊었고 오른쪽으로 옵니다. 58페이지 봐요.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밑줄 거예요. 지행도면 고시 나와 있습니까? 지행도면 고시를 밑줄 거예요, 이제. 그거 봐, 나오잖아. 나오면 다 설명해 준다니까. 지행도면 고시를 밑줄 것이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은, 잠깐만요. 여기 지행도면 밑줄 고개 드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합니다. 지형, 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앞에 집중해요. 책 보지 말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행도면 고시를.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한번 결정되니까 관보나 공보에 게시하여서 한번 고시해서 알렸죠. 고시는 알리는 거잖아. 정책 결정 이후에 두 번째로 알린 겁니까? 처음 알린 겁니까? 처음 알린 거야.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되면 서울시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렸어, 처음으로. 그럼 시민들은 서울시 공보를 보고, 우리 서울의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결정됐구나라고 알잖아. 근데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다는 단순한 정책 결정 내용은 아는데 서울시 무슨 구, 몇 번지, 몇 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들이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사항을, 결정된 사항이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이잖아. 이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다가 밝혀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행도면이라고. 다시. 지행도면이 뭐냐면은 책을 보면 안 돼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이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이잖아. 이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다가 밝히는 거야.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면에 밝힌 도면을 뭐라고 부르죠? 지행도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땅지자의 형태는 모양이잖아. 도는 그림 도자 지도라. 그러면 땅의 형태, 땅의 모양이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도를 뭐라고 하죠? 지행도라 그래, 지행도. 지도야, 지도, 그죠? 지도야. 이 지도에다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을 밝히는 거야. 이렇게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다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을 밝히지. 이 빗금친 부분이 지금까지 녹지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거지로 변경됐고, 용도지역, 녹지지역에도 주거지로 변경된 면적이, 구체적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고, 그 범위, 그 변경, 용도지 변경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지도 위에다가 변경 범위를 표시해주고, 이곳에 위치는 서울, 강남, 대치, 산, 400분지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 상세하게 밝혀서 그 도면으로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상세하게 한 번 더 알려주는 걸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행도면 고시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는 둘 다 고시, 알리는 건데 정책 결정 이후에 공보에 게재하여 처음 알리고 그 공보의 결정을 고시하니까 단순한 결정 내용만 시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행도면 고시는 정책 결정 이후에 결정 내용을 처음 알린 겁니까? 두 번째 알린 겁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선이고 이거는 지행도면 고시는 항상 그 후가 되는 거, 후. 유치원생이 선생님이 참새 하면은 짹짹 따라가잖아.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면 항상 그 후속 조치로서 뒤따라가는 게 지행도면 고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의 강남의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땅값이 10배, 30배, 100배 오르겠죠. 그럼 이런 것이 투자를 하실 분이 생기죠. 그럼 그분들이 부동산에 와서 이번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면 서울시 무성구 산 몇 번지입니다. 변경 범위가 얼마입니까? 네, 녹지 지도 표시도 놓고 이만큼, 이쪽은 포함되고 이쪽은 제외되고 이렇게 이만큼이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라고 시민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나중에 토지 상담을 할 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공보에 게재된 것을 활용하여 상담하는 게 구체적입니까? 지행도면으로 고시된 것을 활용하셔야 됩니까? 지행도면으로 고시된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행도면이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에서는 항상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해야 되고 이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부터 법적으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정책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의 효력은 결정 고시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부터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공보나 관보에 고시되더라도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가 없으면 정책 결정의 법적 효력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목차를 놓치죠. 목차를 놓치면 안 돼. 목차를. 다음 주에 제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으면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은 보호를 받습니다. 단 시가 받쳐준 구역과 수단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를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에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단어 공부에다가 지행도면은 누가 작성한 작성자를 카드에 적어서 외우고 있으니 그러면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전체가 보이죠? 흐름이 보이죠? 광역도시교육부터 여기까지 끊어집니까? 연결됩니까? 연결돼요. 연결. 거기다가 뼈대가 흐르면은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뼈가 없다고 생각해봐. 살코기만 있으면 어디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그죠? 똑같죠. 뼈대와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야 되는 거죠. 이제 책을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 두렵던 기본서가, 그죠? 기본서를 쉽게 볼 수 있게 됐잖아. 그럼 지행도를 누가 작성할까? 작성자. 지행도를 누가 작성할까? 작성자. 작성자 나와 있습니까? 58페이지 지행도면. 지행도면의 작성자 밑줄 것이고요. 네, 작성자. 작성자는 뒤에 적어요. 작성자 뒤에 적으세요. 이방권자와 동일함. 도시군관리계획 이방권자와 동일하다.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한 자가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그 결정 내용을 시민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됩니까? 지행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를 공부했죠? 관할,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장 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것이면 지행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어도 되잖아요. 읽어볼게요. 작성자, 밑줄 걷죠. 원칙적 작성자, 밑줄 걷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장, 군수까지 밑줄 거예요. 여기는 이들은 입안권자 맞죠? 입안권자로 적고 이꼴 뭐가 되는 거죠? 작성자가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이제 손 떼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장 우수는 손 떼라고 하면은 이제 줄 거면 안 돼요. 시장 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도 밑줄 거요.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까지 줄 거예요.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뭐죠? 지행도면이다. 지행도면. 적어요. 지행도면이야 이게. 지행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누가 작성합니까? 관할, 시당, 군수들이 작성하잖아. 왜요? 입안권자니까. 근데 예외는 이리 와요. 예외적 작성자에서 밑줄 꺼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건너뛰고 또는 도지사 밑줄 거예요. 가로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지금 가로 안에 밑줄 거신 분은 진짜 책 못 씁니다. 그거 찢어버리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줄 것입니까? 우리 국장 또는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가능했죠. 손 떼고. 그래서 국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다면 관계되는 시장구의 의견을 듣고 국장 또는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지행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주세요. 밑에 지행도면 승인 줄까요? 시당이나 군수비 줄까요? 시당이나 군수비 줄까요? 가로 안에 밑줄 안 껐죠? 시당이나 군수는 손떼죠. 지행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무슨 도면이죠? 지행도면을 작성하면은 밑줄 껐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당 또는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지행도면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작성한 것만? 시당,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죠. 밑줄 긋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이에요. 총칙. 지금까지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의 총칙을 공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까지는 강론이었습니까? 총칙이었습니까? 총칙편이죠.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구의 효과와 후속 조치까지 흐름을 전체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드시죠.
이제 강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개 드세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정보구역 이 네 개를 뭐라고 하죠? 용도구역. 그렇죠.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그러면은 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죠. 땅의 종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땅의 종류를 나누어요. 그때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면 뭐죠? 용도지역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구역은 행정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합니다. 라고 배운 거예요. 누가 위반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되는지, 누가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지를 배운 거잖아요. 지금부터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제 강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 몇 개를 배우냐면은 21개. 그 다음에 21개의 용도지역별 일정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의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 행위를 못 하는지,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이런 것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는 총론입니까? 강론에 들어갑니까? 강론.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구역은 행정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지정도 하고 변경합니다. 라고만 배운 거죠. 용도지역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교재 이제 제3장 프린터 오늘 제공받은 거 있죠? 네, 제3장에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진도가. 새로 오늘 받으신 것.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자, 1번 용도지역의 의의와 특징이 나와 있죠? 의의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용도지역의 의의를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죠. 제가 칠판 정리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시니까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읽어봐도 책 봐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봐도 모르는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 책 볼 단계가 아니다. 고개를 드셔야 돼요. 이제 고개 드십시오. 고개 드시고 이제 도시군관리구역 중에서 용도지역표에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종류, 지정 목적, 용도지역 지정 특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금필 용역 이런 것을 공부할 거니까 공부할 때 다음 주에 용도지역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차를 말해봐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해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배웠습니다. 금필과 용적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면 공부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교재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교재에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찾지 말고 그대로 두고 고개를 들고 앞에 보시면 돼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네.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서울, 인천, 평택처럼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도시지역이라는 단어는 아는 단어입니까? 모르는 단어입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다양하잖아요. 법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해본 적은 없죠. 지금부터는 막연히 도시지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한 대로 해야 됩니까? 법으로 규정한 대로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규정한 대로. 법대로 도시지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해볼게요. 도시지역이란 우리 국토공원에서 인구와 사대비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 정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라고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와 사대비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도시지역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던 것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 지정 목적은 보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그래서 땅값이 비싸요. 그다음에 그러면 서울은 도시지역이죠. 서울의 토지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주변의 땅은 난개발 가능성이 크죠. 도시는 끊임없이 주변으로 개발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주변의 땅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이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럼 잠깐만 이렇게 상상해봐요.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에 있는 땅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인데 그 도시 주변의 땅은 관리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서 상상하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교재가 없다고 교재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집중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산만하면 성적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 그 초등학생이면은 잘 보세요. 공부할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방을 보시면은 산만한 아이는 공부 못합니다. 성적 안 나옵니다. 결국 성적은 집중이에요. 집중. 엄마가 집중할 수 있게 습관하는 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외를 수백만 원을 붙여도 저도 애 셋을 키웠거든요. 저도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공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가해 다 붙여봤거든요. 그런데 가해 붙인다고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죠? 돈 가지고 애 공부 안 된다고. 원래 습관. 그러니까 집중. 공부에 뜻이 별로 없고 머리가 없고 산만한 아이는 수천만 제 가해 붙여도 공부 못하죠. 집중하세요. 여기는 도시지역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도시지역이 멀리 떨어지는 곳에 산이 많죠. 그 다음에 전답, 가순 등 농지도 있어.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평야지대죠. 이런 곳은 아파트 지어야 되겠습니까? 농사 지어야 되겠습니까? 농림업의 지정과 주변의 산림 보존이 필요하죠.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하면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림지역이 뭐죠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요. 말하면서 따라해요. 농림업의 지정,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에요.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야. 단 도시지역과 이웃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그러면 봐요. 평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이 보이고 주변에 평야가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뭐죠?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불안하잖아 이걸.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 보존의 목적으로 밑줄을 안 그어두면 불안하잖아. 밑줄 다 그어드린다니까. 여러분 61페이지 오세요. 61페이지 오면은 3번에 농림지역 나와 있습니까? 딱 중간에 보면 농림지역 나와 있어. 한번 밑줄 끄면 안 돼. 읽어볼게요. 농림지역이 뭐냐면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존 산지 등으로서 밑줄 거예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 밑에 적어요. 지정 목적.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을 뭐라고 합니까? 그건 외워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 이제. 다 외우라고 했습니까? 딱 핵심만 밑줄 거드립니까? 핵심만. 그리고 농림지역이 어딘지 보여드렸죠? 거기 드시고요. 아니 공인중개사가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멀리 있는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봐요. 이렇게 나오잖아. 도시지역 안에 농지가 집단화된 곳은 특별히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다시 봐요. 다시.
도시적 안에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이 필요한 곳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OX? X야. 왜요? 농림지역의 위치는 도시적 안에 지정됩니까? 도시적으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라고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도시적의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농림지역의 지정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현장을 그림을 못 봤거든. 글자만 외웠거든. 그러니까 현장을 보여드리잖아. 책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까? 그거 보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책 보지 말고 여기 집중. 책 만지지 말라니까. 집에서 미리 만지고 와. 알겠죠? 집에서 책을 막 만져보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외워요. 자연 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해안, 아름다운 해안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생태계, 문화재,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상수 및 수단 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곳,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무엇이냐면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됩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정 목적은 외워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 6개를 외워야 됩니다. 글자 한 톨도 안 틀리게. 잠깐만. 아까 농림지역의 교재 그대로 있죠?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별표. 밑으로 빨리 꺼요. 수자원 밑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동그라미 1번. 해안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생태계 밑줄 거고 동그라미 3번. 상수 및 문화재 밑줄 거예요. 상수 및 문화재. 상수 및 문화재는 밑줄을 쭉 꺼야 됩니다. 끊으면 안 돼. 상수 및 문화재 밑줄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야. 보전 동그라미. 그러니까 몇 개 보전하죠? 5개.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5개 보전. 이 5가지 보전과 다음 줄 거예요. 수단자원 보호 육성. 몇 번? 6번. 수단자원 보호 육성. 이 6가지 목적. 그게 지정 목적 밑에 적어요. 이 6가지 목적으로 지정되는 땅이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됩니다. 그럼 잠깐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거기 드세요. 도시적입니까? 멀리 떨어졌습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곳에 땅 사면은 봐요. 국가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땅이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도시인이 가서 땅 사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농림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들어보니까 주요 지정 목적은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이 목적인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곳은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고 이런 곳에 도시인이, 외지인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이런 곳에 땅 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거의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이런 곳에 땅 사두면은 개발로 인하여 토지 가치가 상승하여 토지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낮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적금을 타서 묻어버리는 순간 그 집은 큰일이야, 이제. 큰일이야.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이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알아내니까. 농림지역이 뭐죠 하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농지가 있고 주변에 산이 보이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무엇입니까? 네,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밑줄 끊어놓고 별표해놓고 형광펜 덧칠해놓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연습을.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한 겁니까? 연습의 결과입니까? 연습.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말해야 된다니까. 노트에 필기를 했다고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 밑줄거들 했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격증 주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하니까 시험이 많이 남은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죠? 금방 가요. 나중에는 이걸 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나중에는 이런 거 안 외워요. 그 시험장에 가면은 안 되는 게 몇 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수험생이 싫어하거든. 이런 것은 요약집에 있어요? 안 넣어요. 요약집이 있는데 특강전에 이거 넣어요. 특강전에 이거 넣어서 외우라고 하면 안 들어요. 골치 아프거든. 외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특강 자료는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들으잖아. 좋아하는 것만. 아이가 꿀하고 설탕만 좋아하니까 계속 당근만 먹인 거야. 성인병 걸리지 않겠어요? 해초리 때리면서 쓴 것도 먹여야 되는데, 약도 먹여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리 하세요. 하고 2022년 때 끝내자고요. 내년에. 끝내고 진짜 내 평생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나 이렇게 1년, 2020년 동안, 2020년에 이렇게 열심히 산 것처럼 부동산을 열심히 해서 큰 돈 안 벌어보겠다. 그죠? 그런 목표. 괜찮잖아요. 2022년에. 아, 괜찮잖아. 프로는 해야 될 때 열심히 한다니까. 이 프로죠. 다음. 도시적.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책 좀 만지지 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미리 집에서 만지라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이렇게 땅의 종류, 용도별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 간, 농, 자 이렇게. 그 중에서 잘 들어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이 중에서 2개는 4개 중에서 2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는 거예요. 세분이 뭐죠?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잖아.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분하여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되는 건 뭐죠? 도시지역과 관리. 전부 시험 문제. 그러니까 집중을 하니까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배운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이렇게 된다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은 다시 용도를 세부주로 나누는 거야. 4가지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로 세분됩니다.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 16개. 도시지역 안에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16개로 세분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배웠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16개를 새로 지정도 하고 그 지정된 것을 변경하는 정책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입안하죠? 시는 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국가계획으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 다음에 관리직이 세분돼요. 관리직 세분되는데, 관리직이 세분되면 관리직은 잠깐만 보셔야 돼요. 3개가 있어. 이 16개는 잠시 뒤에 배울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관리직. 관리직은 3개가 있는데 여기 보셔야 됩니다. 보전에 도시 주변, 여기 도시지역 맞죠? 도시 주변에 산이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다음 도시 주변에 농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그림을 보세요. 농지가 집도되어 있고 주변에 산이 보이면 농림지역 지정해서 농사 짓고 산림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근데 도시 주변에 산이 있고 농지가 보이는 들판이 보이면은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됩니까? 평택은 끊임없이 개발이 확산됐죠, 밖으로.
개발이 확산돼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은 농림지로 지정해서 농사만 짓도록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만 보존하도록 관리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 거죠. 따라해봐요. 생산관리지역. 그러면 잠깐 머릿속에 그림 그려요.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단되어 있고 주변에 산이 보이는 땅이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농림지역. 그 땅이 도시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생산관리지역. 그러면 우리 평택 도시지역 주변에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단되어 있고 주변에 산이 보이는 것은 생산관리지역일 확률이 높죠. 이제 앉아있지만 막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현장이. 이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가능합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밑줄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아까 펼쳐둔 거 맞죠? 지금 교재 61페이지 없는 사람은 교재를 만지신 분이 마음대로. 네. 61페이지에 오셔서 또 제일 위에 관리지역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관리지역의 세 개, 가운데 생산관리지역 찾으셨나요? 박스 안에 생산관리지역 찾으셨죠? 생산관리지역 밑줄 거예요. 읽어볼게요. 밑줄 거면 안 돼. 농업, 임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밑줄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죠.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인데 현실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생산관리지역. 그럼 잠깐만,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도시지역 사촌입니까? 농림지역 사촌입니까?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는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얼추 농림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에요. 그럼 평택 주변에 땅 보러 가는데 생산관리지역이라. 이 지역은 얼추 농림지역만큼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야.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할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니까 도시에 가깝지만 개발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서울 살면서 근교 농촌에,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농촌에 집 짓고 여기서 영농을 좀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땅을 사면 돼요. 근데 서울에 계속 살면서 여기 땅 사서 언젠가는 개발을 좀 해볼까? 그런 것은 맞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일단 용도지역만 보면은 다른 행정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에 가깝죠.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해안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상수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하면은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땅이잖아요. 근데 주변이 뭐죠? 도시지역이잖아. 도시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름을 보존관리지역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의 사촌점 됩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사촌점 되는 땅이라.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땅,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땅은 외워놔야 돼요. 보존관리지역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61페이지죠. 박스 안에 저 위에. 자,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등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 도시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도 미칠 거예요. 자연 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관리지역 중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존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고개 드시죠. 여기는 이제 여기 봐주세요. 만약에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땅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이 됐겠죠.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해서 관리가 필요한 땅이었다면 보존관리지역이 됐겠죠. 그럼 여기는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없는 땅이라. 그러니까 보전 가치가 없는 땅이 도시지역에 이웃하면은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키면 되죠. 그때 무질서하게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 개발이 가능합니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 3개를 줄거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동그라미 2번에 관리지역 박스, 계획관리지역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칸에 계획관리지역 별표하시고 빨리 비추겠습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동그라미 1번.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1번.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1번. 그 뒤에 그 밑에 줄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밑줄 끄고 동그라미 2번.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2번. 그 뒤에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줄 것이고 3번. 지정 목적이 몇 개죠? 3개.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무슨 땅이냐면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 난개발이 안 되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이지만 이용 개발이 가능한 땅,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 그 3가지입니다. 그 3가지의 공통점은 그 3가지의 공통점을 2글자로 만들면은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개발. 그러면은 현재는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 현재는 도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도시적이죠. 비도시적. 그래서 여보세요. 잠깐만. 도시적 밖에는 관리적 3개, 농림적, 자연환경 보시를 이렇게 해서 비도시적, 도시적 밖에 용도지가 몇 개가 있죠? 5개. 그렇게 해서 도시적과 비도시적,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의 숫자는 모두 몇 개? 21개의 용도지가 있다.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의 종류는 21개. 그 21개 용도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용도지역의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용도지역이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그 해당 용도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건축 가능한 면적과 건축 가능한 건축의 높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관리구로 땅에다가 용도 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국민으로 하여금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 면적을 결정하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즉 이 3가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건폐율을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려고 토지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용도지역 제도를 만든 목적은 이 3가지를 규제하겠다는 규제. 앞으로 용도지에 땅 사면은 주거지역에서는 공장 건축 못한다. 개발행위 제한이잖아요. 주거지역에서는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건축 못한다. 행위 제한이잖아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대지 면적의 70%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이잖아요. 준주거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1,500%의 건축 연면적을 허용한다. 용적률이잖아요. 이 3가지를 규제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한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리고요. 현장 그림도 다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도시지역 밖에 5개는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개념 밑줄 다 그려있고 도시지역 안에 몇 개 있죠? 16개. 도시지역 안에 16개를 공부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네. 이거 필기가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필요도 없을걸? 가서 인터넷 강의 들으면 되지 뭐, 그죠? 필요하면 사진 찍으세요. 이거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실장님. 그대로 두세요.